시사해설 시간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어젯밤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통과 마감 시간이 자정이었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가까스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로써 다행히 정부 폐쇄 등 더 이상의 어려운 일은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통과 과정을 분석해 보면은요, 국가의 중요 이슈에 대한 대결 그리고 양극화 현상은 더 깊어지고 있고, 또 정당의 리더십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좀 무질서한 그런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어제 예산 통과 과정 그리고 충돌을 빚어온 주요 이슈들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자, 예산안 통과가 문자 그대로 겨우 실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정당 간의 양극화 의견이 더 깊어진 걸까요? 그렇죠. 어제 저녁 뉴스 시간을 제가 모니터를 했는데 내년 정부 예산 통과 여부가 확실치 않다. 이제 그렇게들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만일 합의를 끝까지 못 이루면은 뭐 자정이 마감이니까 차선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 며칠 연장하고 뭐 몇 달 연장하고 또 계속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정 불과 몇 시간을 남기고 이제 겨우 통과가 됐죠. 뭐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상원은 벌써 표결 연장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며칠 안으로 이제 통과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내년도 1조 1천억 달러. 네. 엄청난 돈이죠. 이 돈 가지고 이제 내년 9월 말, 그러니까 회계년도 끝까지 쓸 돈이 이제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뭐 정부 폐쇄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됐죠. 지난번 정부 폐쇄 불과 뭐 14개월 전입니다. 그때는 그렇죠. 네. 온 나라가 뭐 야단이고 국제사회까지 야단을 하고 또 우리 집에 가계부도 문제고 우리 세탁소도 문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당도 휘청거리고 그런 이제 사태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피해가게 됐죠. 1600페이지짜리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표결 결과로 보면 219대 206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가까스로 통과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 숫자를 의미를 얘기를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polarization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의회가 양극화됐다는 건 국민들의 의견이 양극화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뽑아서 보낸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미국의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정치권의 의견도 굉장히 다르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대충이라도 사실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은 이게 내 권리와 내 의무를 결정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은 양쪽이 왜 대립하는지 왜 싸우는지 우리는 그냥 멍하니 구경꾼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 대충이라도 또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보수, 진보 모두 자신들의 의견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주 맹렬한 이제 그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100% 성취는 이제 불가능하고 양쪽이 뭐 서로 민주주의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위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나중에 이제 급하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만 반대하고 이제 표를 예스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통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언론들이 보도하는 정치평론가들의 의견을 보면은 정치권의 모습을 일견 보면은 14개월 전에 티파리가 이제 공화당 내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정부 폐쇄까지 가고 아주 강수를 두지 않았어요. 근데 민주당도 이번에 비슷하더라. 네.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양쪽의 정치권이 다 굉장히 무질서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질서가 없고 앞으로도 이런 충돌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제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문제가 된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주요 쟁점 사항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우리가 잘 알죠. 이민개혁 문제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행정명령으로 내려서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을 중지하고 구제하겠다,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시한부죠. 그런데 공화당은 여기다 절대 반대란 말이죠. 이거는 불법적인 것이고 대규모 사면이고 나라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끼치는 것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추진한 건 뭐냐면은 이 이민 개혁 문제를 다루는 것이 Homeland Security Department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예산을 깎는 거예요. 이민 관련 예산을 다 깎아라. 예산권이라는 게 의회의 고유 권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아무리 팔로시를 정해도 우리가 돈 안 주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깎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어제 결과적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네. 예산이 그대로 남게 된 것이죠. 공화당이 이거는 양보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월스트리트, 그 빅뱅크들. 이거 뭐 우리가 다 직접적인 영향자들이죠. 우리 집값이 다 떨어지고 우리 비즈니스가 망하고 가지고 있던 집 뺏기고 한 거 아니에요? 금융권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있죠. 근데 그거를 다시 없애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측에서는 뭐냐면 정부가 너무 규제하고 금융을 규제하고 비즈니스를 규제하고 그러면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건 아주 공화당의 철학이란 네. 말이죠.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라. 옛날식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거예요. 민주당 측에서는 반대죠. 2008년도에 금융구조 우리가 그때 레스큐 할 때 그 생각을 다 잊어버렸냐 이거죠. 은행들이 파생상품이라는 금융상품을 팔면서 마치 도박하듯이 그냥 돈벌이를 하다가 금융사들이 다 망했잖아요. 대규모 금융사들이 다 망하니까 소시민들 우리 같은 납세자들이 이거를 구제해 준 거 아니냐 이게 우리가 보증수고 그러니까 규제를 어떻게 안 하느냐 규제를 해서 이 사람들이 마구잡이 돈벌이를 하고 그 갬블 같은 거는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주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완화하기로 결정이 된 거라. 그러니까 이건 네. 민주당이 또 양보를 네. 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캠페인 파이낸스. 개인이나 단체가 미국은 이제 정당이나 개인 그 후보자들한테 정치연금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게 이제 돈을 줘서 이게 선거전이 벌어지는 게 되는 것인데 지금 정당에게 헌금 내는 걸 10배를 늘리도록 돼 있어요. 이번 금년 그 예산안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 존 맥케인 법안에 보면은 헌금 최고액이 정당에게 주는 거 네. 32,000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32만 달러까지 줄 수 있도록 이걸 높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주장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되면 부자들만 의견이 제기될 거 아니냐. 부자만 유리한 법안들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는 온당치 않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나 공화당 쪽에서는 또 반론이 뭐냐면 부자든 대기업이든 노동조합이든 일반 시민과 소시민과 뭐가 다를 게 뭐 있느냐 이거 동등한 의사표현의 권리가 있는 거는 헌법으로 보장된 거다. 이런 네. 얘기죠. 그러니까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지만은 일부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작용이 우려되는 게 일리노이가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는 주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버너 선거하는데 선거 기금 그 선거 비용으로 쓴 돈이 1억 달러를 썼단 말이에요. 일개 주에서 엄청난 돈이었어요. 엄청난 돈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이 막 돈을 낼 수 있도록 해요. 특히 브로스라는 억만장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 주머니 있던 2천만 달러 끄집어내서 선거 비용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부자들만 유리한 선거가 되지 돈 선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올리기로 그 제한을 많이 풀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또 민주당이 양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슈들이 충돌을 하니까 이 조항은 빼라, 이 조항은 넣어라 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다가 양쪽에서 다 뭐 100% 만족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컴프로마이즈 한 건데 민주당, 공화당, 화이트하우스 모두 이제 의원들을 설득을 했죠. 이거 잘못하면은 통과가 안 되면은 또 정부 폐쇄되니까 그럼 큰일 나죠. government shutdown이라는 건 이건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사태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쪽에서 3시간 동안이나 아주 문을 닫고 비공개 회의를 하고 끝에 가까스로 이제 통과를 했는데 일단 이제 자정이 거의 가까운 시간에 겨우겨우 하여튼간에 아까 그 근소한 표 차이로 통과를 시켰고 네. 오늘 이제 마감 시간이 어젯밤 자정이었으니까 지났는데 이제 지금 정부 지출은 계속이 되죠. 그러니까 정부는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이 작년에 정부 셧다운을 경험했기 때문에 양당 모두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노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좀 강경 그 자세는 많이들 좀 누그러뜨린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네, 말씀드린 이제 이민개혁 문제, 정치연금 문제, 금융규제 문제 이거는 뭐 양쪽에 치열하게 싸우는 거란 말이죠. 네. 우리 국민들도 치열하게 의견이 그렇죠. 다른 거란 네. 말이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들으시면 나는 절대로 이 의견을 용납 못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첨예하게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이제 정치권에서 보면 양쪽에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거죠.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예. 네, 공화당 쪽에서 지난번에 여러 번 정부 폐쇄를 하고 티파리가 뭐 반란을 일으키고 했지만은 국민들이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그냥 벼락을 맞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부담이 있죠. 또 오바마 측에서는 정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정치연금 문제라든가 뭐 금융규제 문제라든가 이런 건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이민 행정명령은 통과했잖아요. 예산이 나오게 됐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진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뭐니 해도 경제 상승인데 이제 겨우 탄력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폐쇄를 한다든가 이러면 경제가 또 곤두박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는 게 이제 우선 낫죠. 그리고 이제 또 오바마한테는 나머지 이제 어젠다들이 그냥 남아있고 시간은 2년도 안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경제 상승이라든가 소비자 보호라든가 또 클라이밋 체인지 이 시간에 한번 상세히 말씀드렸죠. 기후 변화에 네. 대한 거. 이건 국내외적으로 다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약속한 거란 말이죠. 이걸 어느 정도 실현을 하고 퇴임을 해야지 안 하고 하면은 그냥 뭐 대통령직이 우습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부담이 있은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통과는 됐죠. 그런데 이 정부 지출 예산 통과라는 작업이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돈만 숫자만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정부 예산안이 1600페이지나 되는데 그 안에 소위 라이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추가 조항이죠. 변호사들이 뭐 집 계약을 한다든가 무슨 계약을 할 때 쭉 뭐 기본적인 허가를 나중에 라이더 뒤에 추가 조항을 붙인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돈을 주면서 해결 사항 할 것을 첨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예산서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별게 다 들어있어요. 내년 예산. 낙태 문제도 들어있어요. 네, 예산서에. 그렇군요. 네. 낙태 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 암트랙 기차 문제, 클린 워터 문제, 이볼라 전염병, 이집트, EPA, 관타나모 감옥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 조항으로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주요 안건과 관련해서 예산 통과를 시켜주면서 예산권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정책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산과 함께 정책이 정해지고 그게 이제 미국의 룰이죠. 네. 그래도 뭐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 올 연말은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일단 넘기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100% 만족은 못하지만 일단 예산 통과됐으니까 그렇죠. 정부는 돌아갑니다. 예. 자, 내년도 정부 예산이 어젯밤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양극화 현상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